오늘은 교재 32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일단 폼을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그 2장 출제 유형 공의를 하셔가지고 출제 유형 공일 문제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폼에 대해서 할 건데 폼 들어가기 전에 개념 설명을 좀 드리면요. 폼은 여러분들 개체가 화면 설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입력 폼이나 뭐 조회 폼 여러 가지 폼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커말 1급에서 나오는 것은 다 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드는 문제는 하이폼을 만드는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늘 뭐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이폼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일반적인 폼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작업할 때는 폼도 디자인 보기 상태 작업하시면 되고요. 확인할 때는 폼 보기로 확인할 겁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요. 탐색창을 보시면 우리가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열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선택해서 우클릭하시면요. 디자인 보기가 있거든요. 자, 요 화면은 설정한 화면이고 다 했을 때 확인할 때는 여기에 보기 그룹에 이하가 폼 보기거든요.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네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예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갈 때는 여러분들 보기 그룹에 보기 밑에 하살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디자인 보기가 있죠? 얘를 클릭하십니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 폼 이름이 있거든요. 요 폼 이름 안에서 우클릭하셔도 디자인 보기, 폼 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은 두 가지니까 여기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폼 이름 안에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 여기에 그룹에서는 보기 그룹이고요. 우리가 빨리 할 때는 폼 이름 안에서 우클릭하셔도 여러분들 폼 보기나 디자인 보기가 가능하다. 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폼부터는 구역이 있거든요. 구역. 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구역은 폼 머리글, 그 다음에 본문 구역, 폼 바닥글. 참조로 폼은 구역이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총 5개가 있거든요. 그 책 보시면 폼의 구역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폼 머리글은 폼 제목 등 폼 시작 위치에 표시되며 이 만약 인쇄용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인쇄할 때는 한 번만 인쇄되는 구역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은 우리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구역 안에서 우클릭하면 야가 숨겨져 있어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야를 클릭하시면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역이 왜 숨겨서 이제 나오느냐면요. 사실 설정할 게 없어요. 폼에서는. 왜냐하면 사용 용도가 많이 없거든요. 페이지 머리글하고 페이지 바닥글은 보고서에서는 참 많이 쓰는데 폼에서는 출력용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순경 다시 아무 구역에서 오른쪽 버튼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시면 없어지죠. 그런데 필기 시험에서는 구역이 3개만 있다는 건 틀린 거고요. 총 구역은 5개가 있다는 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폼머리글은 주로 뭐가 출제되냐면요. 여기에 제목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VB 할 건데요. 여기에 주로 명령 버튼이 만들어져 있고 요 안에 데이터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검색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만드는 구역이 폼머리끌이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참조로 본문 구역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가 나오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필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바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운드가 다, 언바운드하니까 연결 안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평가 연도하고 4번하고 행동 평가는 필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폼 바닥글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직계함수, 평균, 개수, 합계 이런 것들이 폼 바닥글 구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직계함수는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뭐 엑셀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폼 보기로 바꿨을 때 네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예 안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죠? 요것은 뭐냐면 이 폼하고 보고서는요. 우선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요. 이 레코드 원본은 여러분들 테이블이나 콜이라는 개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테이블이나 콜 안에는 필드가 존재하죠. 그 필드가 지금 연결은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디자인보를 바꿔볼게요. 요 필드는 연결돼 있거든요. 바운드 돼 있다 보면 돼요. 바운드란 말 많이 쓰는데 연결돼 있지만은 이 필드를 인식하는 전체적인 테이블이나 콜이가 이 폼에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얘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할 때 뭐가 나오냐면 네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랩돔을 설정하면 이게 데이터가 출력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설정할 부분인데요. 다시 여러분들 제가 디자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코드 원본은 어디서 하냐면 이 폼 전체 속성 창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처음 여러분들 속성 시트 창을 띄울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요 회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따닥 하면 속성 시트 창입니다. 음. 그래서 요것은 지금 떠는 요 속성 창은요, 폼 전체 속성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눌렸기 때문에 폼 전체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참조로 여러분들, 여기 컨트롤 좀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에 폼 머리글 구역에 평가 연도라는 글자 있죠. 이걸 잠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뭘 선택했냐면 레이블 컨트롤을 선택했다고 보면 돼요. 이 레이블은 마음 역할이냐면 이름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이 부분은 이 필드에 대한 제목이라고 보면 돼요. 타이틀.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레이블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나중에 컨트롤 그룹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평가원도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본문의 평가원도 이 컨트롤을 딱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렇다면은 선택 요인이 컨트롤 성격이 틀려요. 야는 텍스트 상자가 돼 있고 위에 요것은 레이블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컨트롤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름표, 즉 레이블이라 하죠. 이름표를. 레이블이라는 컨트롤 박스는요, 요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제목을 생성할 때. 즉 제목이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하는 여러분들 컨트롤이 레이블 컨트롤. 그래서 레이블은 요 거꾸로 적을게. 레이블 컨트롤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이름표를 만들 때 쓰더라. 근데 이 컨트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은 바운드가 불가능해요. 근데 바운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죠. 바운드라는 뜻은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결. 그러면 이것은 원본 필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단지 제목, 이름표를 만들 때 쓰는 컨트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컨트롤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 컨트롤 그룹이 있죠? 요게 여러분 첫 번째 기억 니언은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면 태그 상자거든요. 가가가
올려보시면 레이블에 나옵니다. 레이블. 그래서 폼하고 보고서는 이 컨트롤 쓰거든요. 다. 미리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만은 직접 여러분 나중에 만들 기회가 있다면 폼이나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 컨트롤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이점을 언급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본 필드는 연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이 폼머리글의 평가원들 딱 클릭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탭에서 다 설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레이블 컨트롤이다라는 말이고요. 모두 탭에 가면 여러분 좀 땡길게요, 저는요. 여러분 이 속성창 여러분은 닫지 마세요. 계속 열어놓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캡션이 있죠. 캡션. 이게 바로 이름표예요. 지금 글자를 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찍힌 거죠. 음. 자, 그리고 본문 구역에 있는 평가원들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야는 텍 상자라 되어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두 번째 2번. 우리 본문 구역에 있는 박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텍 상자인데 이것은 주로 바운드를 시킬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즉, 바운드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 텍스트 상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필드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왜? 필드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가 가능하고요. 주로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용도가 만드는 용도가요. 원본 필드를 연결하는 거기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수식은 함수식도 수식이고 계산식도 수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작성이 가능하다. 레이블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돼 있으면 바운드고요. 연결이 안 돼 있는 무슨 언바운드라고 언바운드는요. 연결 안 된 컨트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운드가 가능한 컨트롤은 요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이런 것도 다 바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컨트롤부터 좀 이해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 위에 보면 폼 머리글 구역에 조회라는 회색 네모 버튼이 있죠? 이걸 딱 클릭하면 여기 보면 명령 단추라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단추는 요 단추로 만들어질 거예요. 방금 우리 텍스트는 요 기억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 중에서 태극 상자하고 레이블하고 단추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 버튼은 뭐 할 때 쓰이냐면요. 3번 명령 버튼이라는 컨트롤은요. 이것은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돼요. 그래서 이 명령 버튼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VBA가 있거든요. 뭐 그것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연결시켜서 이 버튼만 딱 누르면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버튼이 명령 버튼. 자, 그리고 일단 요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요게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요. 요게 우리가 명령 버튼하고 여러분 한 개 더 아셔야 할 거는 하이폼 만드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옵션 단추인데 그 옆에 요게 하이폼이에요. 하이폼이 뭐냐면 폼 안에 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 하이폼 컨트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올리시면 여기 보시면요.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드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명령 단추하고 여러분들 명령 단추하고 하이폼 이 두 개는요.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요거 떼어놓고 작업하거든요. 여기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마지막으로 콤보 상자가 보이죠. 콤보 상자도 바운드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모양새 나와 있으니까 콤보 상자는 여러분들 바운드 가능하고요. 주로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죠.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은 콤보 상자도 있고 목록 상자도 있거든요.
근데 목록 상자는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요 콤보 상자는 여러분들 목록 중에서 데이터를 선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입력도 가능해요. 박스 안에 직접 입력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용도가 있다. 요 정도만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 잘 이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문제 2번에서 출제되는 배점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문제 2번에서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딱 세 문항 나옵니다. 요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맞춥니다. 9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점이고 총 배점은 20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랜덤으로 한 문제가 6점짜리가 출제되는데 조건부 서식. 제가 이 순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순서로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얘가 제일 많아. 근데 작년부터 여러분들 도메인 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D가 들어가면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도메인 함수고요. 위 두 문제는 두 기능은요. 요 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6점짜리는. 그리고 일단은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이폼 만드는 거. 하이폼은 참조로 폼 안에 폼이거든요. 폼 안에 폼을 만드는 게 하이폼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버튼을 생성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폼에서도 우리 그때 테이블 할 때 콤보 상자 바꿔봤잖아요. 목록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얘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6점이면 15점이죠. 5점이 남았잖아요. VBA 문제가 문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메이커를 만들고 저장해서 특정 명령 버튼에 연결해서 R을 딱 누르면 메이커로에서 만들었던 기능이 실행되는 겁니다. 야가 5점. 이것은 제가 프린트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역은 제가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폼 머리 글은 폼 제목 주로 본문은 실질적 레코드 출력 그 다음에 폼 바닥 글은 지키 함수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폼 전체 속성 시트 창에서 출제되는 기출 문제는요. 레코드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축, 구분선은 표시 유무. 요 세 가지는 표시를 하라, 하지 마라. 요것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속성체도 나오는 문제가 기본 보기. 레코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은 단일 폼이고요. 여러 개 나오는 것은 연속 폼이라거든요. 이 폼을 기본 보기 속성에서 바꾸는 문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달 기능, 팝업창 띄우는 방법, 폼에서도 정렬 설정하는 메뉴가 추가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폼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지우고 중복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38페이지, 32페이지죠? 32페이지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폼 전체 속성창을 요걸 바꾸기 위해서는 배경을 한번 클릭하면 되고요. 회색. 그럼 폼을 바뀌죠. 그리고 1번 보시면 레코드 원본 설정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항상 우리 모드 탭에서 할 거고 제가 설명할 때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요 위, 중간, 밑에 하면 다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뭐 우리가 속성 설정할 때마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드 탭이 다 보이니까 요렇게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 보면 레코드 원본 있죠. 야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설정할 때는요. 화살표를 클릭. 그 책 보시면 여러분들 직무평가라 되어 있죠. 야를 딱 선택하면 직무평가는 콜이거든요. 콜이 안에 있는 필드가 이제 인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요 창은 안 닫으면 저는 잠시 닫았다가 열었다 할 겁니다. 요 화면이 안 보여서. 자, 했다면 저장을 하고 아까 네임이 나왔는데 이제 폼 보기로 바꾸면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레코드가 필드가 인식하니까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전혀 안 나온 요 부분은 아까 연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요거 빼고는 아까 네임이 나왔던 부분이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이고요. 1번. 다시 디자인 보기.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2번은 여러분들 폼 머리글 구역에 요게 여러분들 제목을 한 개 만들 거예요. 제목 만들 때는 레이블 깔 거거든요. 레이블 가지고 제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제가 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부서가 없네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 1번 문항은 뭐냐면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는 문제였고요. 레코드 원본. 얘는 폼 전체 속성상이 산다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2번 문항은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폼 머리글 구역에 제목을 생성할 겁니다. 제목 만들 때는 책 보시면요. 우리가 레이블 컨트롤을 쓰려 했죠. 컨트롤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 컨트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보면요. 컨트롤 그룹에 가가가 레이블입니다.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클릭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한번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럼 커스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리고 글자 내용 여러분 책에 적혀 있거든요. 사원별 치문 글자 들어갑니다. 지금 제목 만들고 있는 거예요. 평가 입력하면 그러면 레이블 컨트롤 가지고 만들면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끝난 건 아니고 이 글자 입력이 다 됐다면 여러분들 속성창 여러분들은 닫지 마세요. 혹시 닫았다면 요 위에 보면 도구 그룹의 속성 시트 창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단축키는 Alt, Enter 해도 될 그런 게 없습니다. 요 창 그대로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레이블로 만든 건데요. 책 보시면 요게 모드 탭 제일 위에 이름이 있죠. 요 이름이 뭐냐면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요 컨트롤 이름. 그 이름을 책 보시면 타이틀로 해랬죠.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치면 돼요. 여러분 제목 만드는 것도 쉬운데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점수를 주기만 한 거 알겠습니까? 타이틀 입력하시고 글꼴 속성이 몇 개 있냐면 보듬체, 24, 굵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위에 다 있어요. 요 보시면 요 글꼴 이름부터 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있냐면 문자 색까지 여기 글꼴 관련 속성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도, 채 직접 타이핑하는 게 빨라요. 하살표 눌려서 찾아도 되고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9로 돼 있죠. 야를 24로 입력하시고요. 24.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 두께는 여기 글꼴 두께 보이시죠? 보통 돼 있잖아요. 야를 굵게로 해라 돼 있죠. 눌려가지고 굵게. 그럼 우리는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글꼴 두께.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들 요 위에 보면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요 컨트롤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 네모점이 크기 조절점이에요. 여기 갖다 화살표 나오거든요. 개체를 조금 글자가 보일 정도로 느립니다. 느리가지고 글자가 다 나올 정도로 느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 완성된 결과 화면이 원래는 시험에서는 문제 바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결과 그림이. 근데 우리는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이 시험에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충 맞춰줘야 돼요. 약간 끌어가지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돼. 그대로. 요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3점을 받으신 거예요. 3점.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점기는 수험자가 이 이름하고 글꼴 속성을 잘 집어넣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잠시 속성창 저는 닫았다 열었다가 할 거니 여러분들 이 창은 닫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까지가 2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요. 3번은 여러분들 본문 영역이라 적혀 있죠? 그럼 본문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TXT 업무 평가, 여러분 앞에 TXT 업무 평가는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하고 TXT 직무 등급 컨트롤 이 두 컨트롤에 대해서 업무 평가와 직무 등급 필드를 바운드하시오. 연결하는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본문구에 보시면 언바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이름표 보시면 업무평가 제목이니까 야, 업무평가겠죠. 그죠? 일단은 속성창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언바운드를 딱 선택하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이거부터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컨트롤 이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딴데 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주로 텍스트 상자로 만들었을 때 이름을 시험에서는 TXT를 말 많이 써요. 텍스트 약자거든요.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 거냐면 우리 직접 필드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럴 때 3번 문항은 본문 구역에 있는 여러분들 컨트롤, 즉 언바운드 된 컨트롤 있죠? 있는 언바운드 컨트롤을 바운드 시키는 문제입니다. 연결시키는 문제. 바운드를 시키는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TX 업무 평가 컨트롤에서 속성창을 보면 여러분들 속성창에서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연결시킬 때는. 또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한 가보시면 여기에 가보시면 요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눌리면 목록이 쫙 나옵니다. 필드 목록이. 이 업무 평가만 선택하면 돼. 간단하죠. 이 바운드. 자, 같은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야는 요거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TXT 직무 등급은 제일 끝에 요겁니다. 언바운드. 야를 선택해서 야는 직무 등급으로 연결시켜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도 마찬가지. 야, 너 속성 시트 창에서 뭐 떠있죠, 우리는. 야는 그대로 뭘로 하면 되냐면, 직무 등급으로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죠. 야도 필드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두 개를 여러분들 각각 직무 등급으로 타자 돌려서 클릭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필드명이 찍혔으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시면 아까 요 데이터 없었거든요. 나왔죠. 음, 그럼 잘 된 거예요. 이러면 점수를 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바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시험 문제에서 바운드 시키시오 이렇게를 어떻게 문제를 좀 바꾸냐면요. 내용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컨트롤의 내용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도 바운드 시키는 소리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왔다 해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바운드 시켜갖고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폼 바닥글에서 이 문제는 많은 거냐면 집계 함수를 넣는 거거든요. 집계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계산 그럼 집계함수 여러분들 일단은 폼 바닥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다시 바꾸시고요. 요 폼 바닥을 보면 요 총 인원은 레이블이고요. 이름표고 야는 언바운드는 텍 상자입니다. 그러면 언바운드 처음 거 선택하고 속성창을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txt 총 인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뭐 할 거냐면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을 구하라. 인원수 구하라. 그 말은 개수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총 인원을 구할 때 쓰는 집계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밑에 넣어놨거든요. 자, 집계 함수 정리를 해드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카운트 별표 안에 별표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레코드 개수가 인원수입니다. 별표 넣어주면 구해지고요. 합계 함수는 여러분들 썸입니다. 엑셀과 똑같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액세스는 필드명을 입력할 때는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약속된 거거든요. 그러면 썸부터는 필드명이 들어가요. 필드명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평균은 에버리지가 아니고 액세스는 AVG입니다. AVG. 필드명 넣어주면 필드명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평균. 그다음 맥스는 최대, 미는 최소입니다. 여기 직경함수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쉬운 함수니까 평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총 인원이니까 요 총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직계함수 넣을 때는 반드시 직계함수 사용 시는요. 넌으로 시작이 되죠. 수식이 시작이니까 넌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 컨트롤 번 가셔가지고 넌을 넣고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카운트 하시고 갈로 열고 여러분들 별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갈로도.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넌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넌을 넣고 넌.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어디에 요 컨트롤 원본에 가서 넣어주면 됩니다. 카운트 별표.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보면 총 인원 40개의 레코드다. 그 말이죠. 레코드 개수 cel인 거예요. 여기 요 밑에 보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요 밑에 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탐색 단추라거든요. 레코드를 이동할 때 쓰는 단추. 요 탐색 단추도 40이죠. 요 개수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다시 디자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TLT 업무 평가 평균하고 TLT 행동 평가 평균. 요거는 옆에 평균 레이블 옆에 언바운드하고 두 개 있죠. 첫 번째 언바운드 보시면 이름이 TLT 업무 평가 평균이죠. 요 컨트롤 박스 안에는 뭘 표시할 거냐면요. 업무 평가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평균 구하실 때 요 컨트롤은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업무 평가에 대한 평균. 그럴 때는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이제 넌을 넣고 여러분들 AVG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AVG. 발로 열고 필드명은 대괄호 업무 평가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참조로 여러분들 필드명 안에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필드명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 대괄호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는데 대괄호 뭐 굳이 꼭 넣을 필요는 없죠. 자동으로 업무 평가 글자만 쳐도 대괄호 넣어줍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바운드 적은 거 선택했다면 속성 장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요게 넌 하시고 요게 넌하고 AVG 갈로 열고 업무 평가 필드명만 치고 갈로를 닫았어요. 그래서 엔터 치보면 대괄호 들어가죠. 굳이 안 넣어도 넣어주네.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두 번째 언바운드는 행동평가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면 요 박스가 바뀌죠. 자, 여기에 컨트롤 본번 가셔가지고 갖다 붙이고 업무를 지우고 행동평가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TFT 행동평가 평균은요. 야는 똑같이 뭘 한다? 야는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업무를 블록 잡아서 행동으로 바꾸면 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뒤쪽에 4번 두 번째 줄 끝에 카운트와 AVG 함수 사용 시험에서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 다 적혀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이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잠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지금은 평균은 7.4, 그 다음에 69.9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계함수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집계함수 정리는 제 밑에 해놨죠?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요 밑에 거는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제가 여러 개 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는 자, 그다음에 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5번 문항. 5번은 뭐냐면요. 본문의 이름이라는 필드가 찍힌 컨트롤. 자, 요 컨트롤에 대해서 이 컨트롤 이름이 txt 이름이거든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거 키워드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좀 해야 하노. 선생님 잠금되어 있는데 뭐 또 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음. 여러분 나와주면 우리가 참 고마운데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데이터 관련을 변경할 수 없는 속성은요, 잠금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게 있습니다. 일단 잠금은 참조로 여러분들 잠금 설정은 데이터를 입력, 삭제, 수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잠금 설정이에요. 그런데 비교할 게 뭐냐면 시험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선택할 수 없도록 요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니까 수험생분들이 당연히 잘 맞추더래요. 그죠? 그래서 야를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도록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같은 말입니다. 요거 나오면 또 잠금 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3점이 날라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관련은 변경 관련은 잠금이지만은 선택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같이 외 네. 기출 풀어보시면 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구별 잘 하시고. 지금은 잠금입니다. 책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잠금 기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면 되는데 기출에서는 잘 안 나온 편이에요. 그럼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필드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 선택하고 속성창에 가시면요. 잠금은 여러분들이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내려가면 있어요. 중간 정도 내려가면 여러분 이벤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어. 그 위에 있어요. 위에 보면 바로 잠금이 있습니다. 그럼 잠금 아니요 돼 있죠. 열어 바꿔볼까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꿨을 때 여기 이름 필드에 들어있는 데이터거든요. 여진석이라는 여기에 커스를 두고 한번 지워보세요. 백스페이스 키로. 안 지워집니다. 안 되죠. 잠금해놨죠. 커스는 들어갔는데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가 우리 어, 그 출제 유형 한번 해봤고요. 봉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출제 위기를. 나중에 여러분들 참조로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자, 이 파일은 닫아버려요. 자, 두 번째 연습할 실습 파일은 완전 정복 동일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우리 설정을 합시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서 디자인 보기. 그리고 1번 똑같이 레코드 원본이죠. 혹시 속성창이 떠 있다면 관계없으면 여러분들. 그럴 때 요 배경을 한 번만 클릭하면 되고요. 안 떠 있는 분들은 더블 클릭. 그리고 폼 전체 속성 창이 맞다면 모두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 보이죠? 똑같습니다. 눌려가지고 도서별 판매 내역 선택하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야가 쌤 테이블인지 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안 적혀 있는데. 그죠? 야가 태블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가 테이블과 콜이는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딪히다 보니까 어차피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과 콜이는 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번인데요. 자, 우리가 연속 폼, 단일 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잠시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이렇게 보면 레코드가 한 개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일. 그래서 이제 책 보면, 2번은 우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연속 폼으로 바꿔라.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그림과 같이 기본 보기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레코드가 여러 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은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완성했던 것 좀 설명드리면요. 출제용 1가지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성했던 폼인데,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연속적으로, 이게 연속 폼이고, 여러분들 두 번째,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요거는 두 개, 한 개가 이렇게, 닦였네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모양새를. 일단,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온 거 연속폼이고, 한 개 막가 나왔잖아요. 이 단. 그 두 번째, 여러분들, 요 부분에 화살표 있죠. 여기 레코드 선택기라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또 표시를 안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색 단추 요 부분이 표시하지 말아라. 표시하라.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속 폼일 때는 이 검은 선이 꺼지고 가로선이 야가 구분선이랍니다. 왜? 레코드를 구분해 주는 선이다. 그래서 야가 구분선, 야가 레코드 선택기, 야가 탐색 단추, 이런 하면은 연속 폼. 여기 폼 전체 속성 설정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눈도장 찍어 놓으셔. 그걸 아시고 이건 잠시 닫을게. 그럼 우리가 잠시 다시 제가 완전 여부 열어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폼 보기 했을 때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야를 연속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다시 제가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폼 전체 속성 창에서 바로 기본 보기 사는 거거든요. 단일 폼 돼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연속 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면 저장하고 폼 보기랑 보세요. 진짜 연속적으로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오네. 연속, 잘 된 겁니다. 자, 다시 폼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 3번은 여러분들 뭐냐? 3번은, 이건 좀 내가 닫을게요. 여러분, 닫을 필요 없습니다. TXT 총계의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뭐 썸을 함수를 사용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한테는 참 좋죠. 이 안 적혀 있다면 뭘 보고 썸을 써야 되냐면요.
계산식에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이니까 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계는 요 이름표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언바운드. 저 본문에는 바운드 시키기 위해서 쓰는 언바운드고요. 계산식이나 직계함수는 다 폰받을 걸로 가시면 돼요. 그 언바운드 한게 보이죠? 요 밑에. 그럼 요 언바운드 여러분들 요것을 선택하고요. 속성 창이름 떠 있잖아요. 그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합계 함수니까 면하시가지고 썸을 쳐야 돼요. 발로 열고 계산된 값에 대한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필드 명안에 공백이 없잖아요. 필드 명만 쳐도 돼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발로 답. 그리고 엔터 눌리면요. 여기에 대괄호가 들어가네요. 그죠? 자, 과연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폰보기. 여러분들 6,962만 4천 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야는 이 판매 단가하고 여러분 주문 수량, 이건 좀 바운드 안 돼 있지만요. 이 값을 곱한 전체적인 합계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필드명에 공백이 없으면 필드 명령에도 대괄호 자동으로 넣어준다. 4번은 본문 구역에 요거는 요것도 바운드를 시키는 문제입니다. 뭐 따로 적을 건 없고 제가 우리 맞벌 합시다. 저기 보면 언바운드가 단계 보이죠. 주문처 이름표 밑에 본문 구역에 속성창을 보시면요. 야가 택시 주문처거든요. 컨트롤 이름이. 야는 각각 주문처와 뒤에 있는 주문 수량은 주문 수량 필드로 연결시켜라. 그 말이죠. 컨트롤 원본에서 하면 됩니다. 하샵 눌리셔가지고 주문처로 필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제일 끝에 있는 언바운드 봅니다. 야를 선택하고 야는 주문 수량 필드로 컨트롤 원본에서 연결시키면 되죠. 선택하면 돼. 주문 수량. 요렇게. 자, 이게 바운드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필드가 찍혀 있죠. 그러면 잘 된 거. 그리고 폼보기 저장하고 폼보기로 바꿔보시면 주문처, 주문 수량의 데이터가 출력되네요. 그러면 잘 된 거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운드 시켜봤고요. 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폰 보기로 잠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접수번호 요 본문고에 1번 있죠. 1번. 여기에 컷을 두시고 키보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하가 원래는 요 옆에 가야 되는데 보세요. 갑자기 이하가 이렇게 이동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요 순서대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에서 탭 순서를 여러분들 설정해 놔줍니다. 이 순서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다시 디자인 보기. 구역은 본문 구역입니다. 본문 구역 안에서 탭 순서 바꾸는 방법.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보면 탭 순서라는 단축 메뉴가 있죠. 얘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 뭐가 뜨냐면 탭 순서 설정하는 창이 떠요. 본문 구역 맞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자동 순서 한번 눌려보시면요. 80%가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요 컨트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다시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이 순서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굳이 이동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80%거든요. 한번 눌려볼까요? 누를 때면 지금 움직이네. 그러면 야 알아서 만들어 순서를 바뀌어버렸죠.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책하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거 눌려도 문제에 제시됐던 탭 순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 수량이 만약에 문제에서 두 번째에 있다 칩시다. 그럼 끝에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야는 우리가 이거 늘려도 순서에 안 맞으니까 야를 직접 두 번째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하는 방법도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만약 야를 두 번째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앞에 회색 네모 있죠. 야를 한번 클릭하시면 블럭이 잡혀요. 그 회색 네모 요 안에서 마우스를 두고 여기서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눌려서 끌어봤자 이동이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서 끌어서 여러분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동할 때는 이 앞에서 클릭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동 순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랬을 때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보면 탭키 누르시면요. 이 순서대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동되면 잘 하신 거예요. 여기 탭 순서 바꾸는 방법인데요. 자, 정리를 하면 탭 순서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어느 구역에서 탭 순서를 설정한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문 구역이 대다수 90% 시험에서 폼머리글이나 바닥글 탭 순서 바꿀 문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구역 잘 봐야 되고요. 탭 순서 변경할 때는 자동 순서 버튼을 먼저 눌러보고 맞게 변경되면 확인 누르는 것이지만 맞지 않다면 여러분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이동하는 방법은 해당 컨트롤 이름 앞에 회색 네모 있죠. 이 모양을 클릭해서 회색 네모 위에서 마우스를 두고 누른 상태에서 이동할 위치로 걸어서 놓게 하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일단 책 내용 먼저 좀 하고 기출 쉽게 쓰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은 닫아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출제용 공이 가셔가지고 그게 출제용 공이 요청 됩니다. 일단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자, 일단은 메뉴는 서식 탭에 가면 됩니다. 서식 끝났으니까 서식 탭에 가면 되고요. 컨트롤 서식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1번 패턴이 대다수입니다. 기출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해당 수식을 넣을 거예요. 네, 수식을 작성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문의 모든 컨트롤부터 먼저 선택 후 해당 족구무 서식 기능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하가 중요하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 필드 가빙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야를 우리는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라고 봐야 돼요. 식. 식 작성법은 여러분들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SS이기 때문에 필드명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대괄호 안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숫자는 숫자 또는 문자. 문자도 XS는 쌍따옴에 칩니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이 여러분들 여러 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조건 1 들어가지 않습니까? and 조건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OR 관계 같은 경우는 조건 1, 그 다음에 OR 조건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엑셀은 엔드 함수가 앞에 들어가서 조건 1, 조건이 이렇게 넣잖아요. 걸로 닫고. 근데 엑세스는 중간에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잘 안 나와요. 또 기출에. 한 개인 경우. 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족보를 검사하고요.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 없는 문제. 같은 컨트롤일 수도 있고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식을 적용할 이 컨트롤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실행하면 됩니다. 이것도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여러 개 선택. 컨트롤을 여러 개 선택 시는요. 컨트롤 키나 여러분들 쉬프트 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특정 컨트롤 딱 요 하나, 요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식을 넣고자 할 때, 그때는 요 컨트롤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주로 이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는 안에 있는 필드 값 안에 있는 내용을 검사하거든요. 그 필드 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는 필드 값이 그대로 쓰고 비교 현상자는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 이하 이런 기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음 값과 뭐 같거나 뭐 작다든지 이런 글자로 돼 있거든요. 그걸 선택만 잘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해당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음. 그런데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혹 함수가 함수를 제시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럼 어째 함수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는 필드 값을 식으로 변경해서 작업해요. 이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패턴에서 1번 패턴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기출에서.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면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책 보시면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이 보시면 직무 등급이 요건 필드 이름입니다. A 조건 1이죠. 이거 나니까 OR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F 조건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이죠. 자, 그럴 때는 이 본문 구역에 있는 이 모든 컨트롤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우리가 Shift 키를 쓰면 노가다색이 좀 있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요 평가년도 앞에 눈금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하살표가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그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 선택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컨트롤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서식 탭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서식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 규칙, 엑셀과 똑같죠? 그 다음에 규칙 유형은 여러분들 현재 레코드에서 값이나 식을 넣을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때 밑에 다음 같은 셀만 서식 설정 밑에 보면 필드 값이 기본이거든요. 한번 눌려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필드 값 식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주로 뭐 일단은 주로 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포커스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 일단은 야를 시기로 바꾸셔요. 시기로.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입력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제일 처음에 그 직무 등급 알겠습니까? 그럼 직무 등급이라는 것은 필드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직무 등급 대괄호 넣어주시고요. 이꼴 A. 뭐 엑셀처럼 쌍따옴 치면 됩니다. OR이 중간에 들어가. 그 다음에 직무 등급 이꼴 F. A 또는 F면 서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식을 넣어주면 돼. 이렇게 쭉 입력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이 이제 하고 난 뒤에 서식 버튼은 따로 없고요. 아이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액세스는. 그래서 요거 입력을 그대로 제가 넣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넣고, 요거는 굵게, 야는 기울이면 밑줄이거든요. 야는 배경색, 야는 글꼴색. 우리 지금 문제 봤더만은, 글꼴 굵게는 첫 번째 가짜만 눌려주면 돼요. 야, 색깔이 들어가면 설정된 거고요. 내가 잘못 눌렀다면 다시 눌리면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택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가짜 요겁니다. 이거 빨간색 돼 있죠? 그냥 눌려도 관계없는데 딴 색깔이라면 화살표 눌려서 여기에서 요 밑에서 표준색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눌려도 되겠어요. 빨간색 돼 있으니까. 그럼 굵게 빨간색이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여기 우리가 넣었던 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규칙 편집 눌려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요것은 확인할 수 없고요. 저장하고 홈 보기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A나 내려오시면 F에 해당되는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저라면 잘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작업이고요. 넘겨볼까요? 47페이지도 여러분들 비스무리한 건데요. 닫기 하시고. 어려운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생소해서 그렇지. 요번엔 완전 정복 01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데요. 일단은 판매 내역 입력 보험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본문 구역 전체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도서 코드가 9791은 숫자는 쌍따옴 변치입니다. 그 다음 이면서니까 엔드고요. 조건 1. 주문 수량이 50 이상 조건 2. 근데 주문 도서 코드와 주문 수량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으로 노랑노랑 돼 있죠. 그런데 서식 넣을 부분이 똑같네요. 그죠? 일단은 서식 넣을 컨트롤만 선택할 건데요. 도서 코드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주문 수량 클릭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갈까요? 자, 그리고 새 규칙을 클릭. 이것도 시기로 가야 됩니다. 시기로. 그 다음 식을 여러분들 엔드 관계죠. 이번에는. 그럼 9791은 여러분들 참조로 숫자니까 그냥 치면 되고요. 그다음 주문 수량 2, 3 넣고 50.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음. 이제 배경색은 나중에 우리 매드통 같은 거 눌릴 건데요. 그게 배경 색깔인데 요거 입력을 쭉 하시고요. 자, 요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배경 색깔이거든요. 야가. 눌려보면 노란색은 왼쪽 기준에서 네 번째죠. 노란색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마지막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시면 하나, 그 하나는 접수 번호 17번 하고요. 내려와서 한 개 더 있습니다. 31번. 1에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책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건부 소식을 편집하는 방법. 편집. 수정 편집이죠. 여러분들, 식을 잘못 작성했다든지, 수식, 서식을 잘못 넣었거나 혹은, 요 두 가지죠. 그럼 편집은. 그럼 조건부 소식을 여러분들 편집해야 되죠. 규칙 편집. 규칙 편집. 규칙 편집하는 방법은, 자, 엑세스는요, 서식을 지정한 컨트롤이 먼저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 선택을 해제해버렸어요.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넣었던 도서 코드하고 주문 수량이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편집할 때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지정한 컨트롤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편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식 제한 컨트롤이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컨트롤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 따라서. 일 경우 그 컨트롤만 써요. 일 경우 해당 컨트롤만 선택하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 선택해서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누르면요. 여기에 수식이 나오죠. 규칙 편집.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하십니다. 서식도 수정합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우고 싶다. 규칙 삭제죠. 그럼 서식을 지정하는 컨트롤을 먼저 선택이 또 돼 있어야 되고요. 요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만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하면 그 안에 창이 뜨면 규칙 삭제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럼 지워볼까요? 두 개를 선택했으면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삭제 찾았죠? 확인.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시고요. 왜? 딱 문제 좀 풀어보려고. 이거 지우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버튼을 클릭하면 규칙이 지워지고요. 기출, 우리 필드의 포커스 있음을 선택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안에 커스를 위치시키면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는 배경색이 노란색이 나오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폼 보기 상태에서 커서만 똑똑 들어가면 노란색이 탁탁 들어가는 거죠. 음. 눌리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간단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새 규칙 그리고 필드 값이 아니고 야는 필드에 포커스 있업 선택하면 수식 넣는 건 아니거든요. 이 끝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야가 없어져요. 그리고 서식만 넣으면 됩니다. 배경색을 노란색 한번 넣어볼까요? 노란. 그리고 확인. 그럼 포커스 커스입니다. 커스가 위치하면 그 말입니다. 확인 눌리면요. 저장하고 볼까요? 폰 보기로. 커스 뜨면 보세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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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커스만 들어가면 노란색.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포커스 있으면 그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닫고. 자, 이번에 출제 유형 03은 책 49페이지는요. 일단 소스 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2장 출제 유형 03 들어가서 요 안에 여러분들 출제 유형 03 문제를 여시면 되죠. 자, 타이틀이 컨트롤의 원본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테이블에서 조회 탭에 가서 컨트롤 표시를 폼으로 바꿔서 목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폼에서 만든 거거든요. 폼에서 여러분들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는 방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작업하는 폼이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이거든요. 디자인 보기. 지금 우리 본문 구역에 보시면요. 4번 미리 폼 여기 컨트롤이 밖에 있어요. 콤보 상자로. 근데 시험장 가시면 야가 이름처럼 컨트롤 모양새가 태그 상자로 많이 나옵니다. 변경하는 것도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4번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새인 태그 상자로 돼 있다. 그 콤보 상자로 바꾸는 방법은요. 밖에 있지만은 해당 컨트롤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폼에서는 컨트롤 모양새 바꿀 때는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 알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서 소스가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바꿀 필요 없고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제 작업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해당 컨트롤인 4번 선택하고요. 속성 창을 띄우시고
모두 탭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 스크롤을 이동막대를요 중간 정도 내려볼까요? 내려오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테이블에서 봤던 내용이 보입니다. 행원본 유형, 바운더열, 목록값만 허용. 이 중간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하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나머지는 위에 있어. 요 위. 요 먼저 하고 두 번째 올라가면 상단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어. 이렇게 열 개수, 열 넓이, 열 이름, 행수, 목록 넓이까지.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먼저 설정하고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우리 책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하기 전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폰보기에서 눌려보면 야가 목록이 안 나와요. 이 목록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게끔. 그것을 만들 겁니다. 디자인 보기. 그러면 속성창에서 일단 중간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행운본 유형부터 설정할 건데요. 4원, 다른 테이블에 있는 4번과 이름을 목록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콜이 쓰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행운본에 커스 두시고, 자, 여러분들 점점점은 그때 테이블 할 때 콜이 작성기 창이라 있죠? 눌리면 뜨죠? 자, 여기 뜨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인 4원 테이블만 더블 클릭 추가되죠? 부어서 어떤 필드를 갖고 올 거냐면요. 4번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름.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야의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SQL 구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업데이트 예 하면 여러분들 속성창을 떼어보면요. 똑같이 테이블 하다시피 SQL 구문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운드열은 그때 제가 저장되는 열을 선택하는 그랬습니다. 책 보면 4번이 저장되도록 우리 갖고 올 때 4번은 첫 번째 1열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장되는 바운드열은 1이 맞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이 말은 목록 값만 쓰라 그 말입니다. 아니오가 아니고 예로.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여러분들 열 개수는 무조건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넣어줘야 돼요. 우리 필드 두 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고 2가 돼요.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눌려보시면 나옵니까? 이러면 야가 6점, 6점. 이게 나오면 6점. 자, 여기까지 한 개 해봤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51페이지.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완전 정복 01을 엽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로 해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구역에 보시면 여기 보면 도서 코드라는 콤보 박스가 보입니다. 요게 우리는 도서 코드 테이블에 있는 도서 코드하고 도서명을 또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 콤보 상자 선택하고요. 속성창에서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행원본 유형이 있죠? 테이블 콜이 맞습니다. 행원본에 커서 두시고 점점점 클릭. 그 다음에 각 올 테이블은 도서 코드. 여기서 각 올 필드는 도서 코드하고 여러분들 도서명입니다. 두 개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닫기 X, 업데이트 예. 그리고 속성창에서 바운드열은 또 문제 봤더만요.
그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는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 도서 코드하고 또 일일이 갖고 왔잖아요. 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목록 값만 허용 예로 하시고요. 4개 설정 다 했고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열 개수는 여러분들 이 우리 교재는 2라고 세팅해 놨거든요. 원래 1로 되어 있습니다. 2라고 했다 치고 그다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줄에 보면 도서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은 아까 도서 코드는 1열에 갖고 왔거든요. 1열에 대한 열 넓이를 0으로 하면 됩니다. 0, 0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래서 0으로 하면 숨기죠. 그럼 요거만 해주면 돼요. 0cm. 그리고 잘했으면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도서 코드 눌러보시면 진짜 이것만 나옵니다. 원래 이게 한 개 더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공사 하이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2장 출제 유형 공사 가셔가지고요. 출제 유형 공사를 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폼이 뭐냐면요. 기본 폼 안에 있는 폼을 하이폼이랍니다. 그래서 하이폼을 만들 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폼이 추가되는 위치, 넣는 위치는 본문 구역입니다. 기본 폼 안에 본문 구역.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폼과 하이폼의 관계는 1대 다관계를 가집니다. 기본 폼의 특정 필드 하나 하고 하이폼의 모든 필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대 다관계입니다. 앞에서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필기시험에 기본 폼과 하이 폼의 관계는 1대 다관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 폼은 같은 레코드 원본을 쓰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레코드 홈을 쓴다면 우리가 왜 하이 폼을 넣겠습니까? 요게 다 필드를 집어넣어 보면 되지. 그죠? 굳이 하이 폼을 불러들여가지고 넣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내한테 없는 게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이 폼을 좀 활용해서 근데 공통 필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연결 필드. 그러면 내한테 없는 것들을 하이폼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이터. 그것 때문에 하이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은 다른 레코드 원본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사원 코드가 있고 더 많은 필드는 또 있다고 보고요. 하이폼에는 똑같은 사원 코드라는 필드는 존재하는데 공통 필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원 코드도 있고 이 안에는 사원명, 부서, 직책, 직무라는 필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데, 하이폼에 이게 있더라 이거죠. 근데 공통 필드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 아들이 나오냐면 사원 코드가 A001이라면 요것만 연결시키면 이 A001 여기는 출력에서는 표시 안 했지만요.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원 코드의 사원명은 가고요. 이 사람은 기획부서고 직책은 과장이고 직무는 총괄이 됩시다. 그러면 이런 내용 이것만 딱 선택해도 하이폼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폼 안에 하이폼을 넣을 때는 꼭 연결 필드를 요구합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부서 조회 화면이 기본 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디자인 폼. 하이폼 나오는 문제는 본문 구역이 비어 있어요. 하단이. 쓸데없이 비어 놓은 건 아니고 하이폼을 출제하는 문제는요. 여기 하이폼을 집어넣으라고 배워놔요. 문제에서.
그러면 무슨 폼을 집어넣을 거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봤더만은 이 폼은 하위 폼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화살 보시면요. 여러분들 첫 줄에 보시면 원래 하위 폼이 있으면 부서 조회하면 폼에 본문 영역에 뒤에 보면 어떤 폼을 하위 폼으로 사용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없고 그냥 하위 폼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이폼을 만들면서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이것도 모스의 액세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교재는 이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이폼을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컨트롤 그룹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기 옵션 옆에 있는 요 컨트롤이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눌리기 전에 여러분들 참조로 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회색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돼 있다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옆에 뭔가 붙어 있어 하이폼이 붙어 있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요 구역에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드래그. 이렇게 놓으시면 마법사가 뜹니다. 미리 하이 폼으로 집어넣을 폼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 테이블이나 코리를 사용해서 하이 폼을 만들면서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 문제는. 요거 써야 돼요. 그러면 다음 눌리면요. 하이폼으로 생성할 레코드 원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책 보시면 사원 테이블 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서 아닙니까? 그럼 사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사원 테이블 안에 필드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이폼으로 여러분들 넣을 필드를 이쪽으로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입사일, 직급 필드를 추가하셔야 돼 있죠? 그럼 이름, 입사일, 직급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 밑에 일일이 선택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더블 클릭하면 요거 안 눌려도 막바로 이로 이동됩니다. 따닥, 입사일, 따닥, 직급, 따닥. 이렇게 하면 이동되죠. 자, 이 세 개를 하이폼 안에 표시하겠다, 필드를. 그럼 쌤, 표시 안 한 필드는 인식 못 하는 겁니까? 인식합니다. 그냥 요거만 하이폼으로 데이터를 보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럼 이제 마법사가 기본 폼과 하이폼 간의 연결 필드를 설정해라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연결 필드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살펴보시면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은 각각 부속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돼 있네요. 할 거 없습니다. 다음. 요것이 뭐냐면 요 하위 폼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위 폼이 안 만들어져 있다면 요 컨트롤 이름이 또 이 하위 폼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단은 이 컨트롤 이름 뭘로 칠 거냐면 두 번째 살펴죠. 4원 띄우고 하이폼이죠. 이렇게 컨트롤 이름을 입력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을 딱 누르면 하이폼이 들어가면서 이 폼 이름으로도 생성되죠. 그리고 요 개체 크기가 좀 작다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도 관계없고 가만히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야가 하이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화살표 끝에 캡션이 뭐냐면 요 이름표거든요. 요게 사원 하이폼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요 이름이 시험장 가면요. 이 하이폼이 나왔던 문제에서는요. 이름을 달리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죠. 이 캡션인데요. 똑같네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부속 코드가 연결 필드니까 PT01에 있는 사원들은 요 인원이고요.
입사이라고 이런 내용들이 하위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기본 폼 안에는 야들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부속 코드 공통 필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제고 넘기시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기출 패턴이에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작게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완전 정복 고1을 여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하이폼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첫 줄 보시면 판매 내역 폼이 기본 폼이고요. 그럼 폼에, 뒤에 폼 이름이 나와 있죠?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하이폼을 집어넣어라. 그 말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작업은 판매 내역 폼만 디자인 보기로 예시해야 됩니다. 판매 내역을 디자인 보기. 그럼 또 본문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하이폼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자, 그럴 때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그룹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이퍼 마이 보고서 누르기 전에 약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약을 클릭.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 밑에 만듭니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 있는 폼을 쓸 거예요. 하이폼 집어넣을 폼은 판매 내역 입력이죠. 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아주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필드가 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접수번호 필드를 연결 필드로 설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제일 밑에 접수번호라고 찍혀 있죠. 요거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접수번호로 연결 필드를 설정할 겁니다. 다음. 그리고 야는 이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컨트롤 이름은 뭘로 하냐면 첫 보시면 첫 줄에 있죠. 판매 내역 입력이 되어 있네요. 칠 거 없네요.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캡션이 들어갑니다. 이름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캡션이 판매 내역 입력 맞네요. 손댈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첫 줄 끝에 보면 하이폼 레이블 캡션은 판매 내역 이런 표를 맞는지 봐야 됩니다. 맞기 때문에 됐고 저장하고 폼 보면 여러분 책 잠시 볼까요? 57페이지 그림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57페이지에 1번 빼고 여러분들 15번과 29번은 출력되면 안 되는 그림이죠. 요거 책 만들 때 잘못했어. 캡처를 잘못했죠. 요 부분만 나와야 돼요. 요 1번인데. 15번하고 29번이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보고서를 하기 전에 우리 기출 좀 풀어보고 오늘은 끝낼 것 같네요. 자, 프린터물 폼 관련된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터물 6페이지인데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 자, 로컬 디스크 쉬러 가셔가지고 뭐, 액세스 보충 강의 폴더 가셔가지고, 기출력 1을 엽니다. 자, 그리고 시안 입고 현황 폼 보이시죠? 야를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이렇게 완성 그림 밑에 나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게 레코더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게 연속 폼으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폼 전체 속성창을 띄우시고 여기에 보면 기본 보기 연속 폼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본문 영역의 탭 순서 바꿔랬죠. 본문 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탭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 순서 한번 눌려볼까요? 맞게 맞아떨어지는지 눌렸더만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 거꾸로 탭 이동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직접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판매 단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야 되네. 여러분들 앞에 회색 네모 클릭 걸어서 놓으시고요. 다 거꾸로 바꿔야 돼요. 입고 단가 클릭, 판매 단가 밑으로. 입고 수량 클릭, 입고 단가 밑으로. 시한명 클릭, 입고 수량 밑으로. 그다음 시야 코드 클릭, 시한명 밑으로 가고요. 마지막 입고 일자는 시야 코드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순서가 판매 단가, 입고 단가, 입고 수량, 시한명, 시야 코드, 입고 일자, 맞네요. 그냥 다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 잠시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폼 보기. 요수도 딱 멈춰 있죠. 택키 누르면, 역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택키 눌려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돼요. 요렇게 우리가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기 원래죠. 거꾸로 문제를 냈어. 그러면 요렇게 거꾸로 가면 잘 된 거예요. 자, 잘 됐으면 디자인. 3번은 폼 바닥을 영역에 보시면 여러분들 언바운 단계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입고 수련 합계 컨트롤 원본 속성 컨트롤 원본에 썸 쓰면 되겠습니다.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해야 됩니다. 원본 여기에 보면 넌하시고 학교니까 여러분들 썸이죠. 썸 발로 열고 여러분들 뭐 할게 입고 수량이죠. 입고 수량 치면 되겠죠? 입고 대괄호 안 넣어도 돼요. 발로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대괄호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보기로 바꾸시면 현재 프린트물 맨 밑에 975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9점 받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이게 많이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면 다 맞춥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연달아 이런 폼에 우리가 안 했던 도메인 함수도 좀 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